정말로 60년이 넘는 세월을 지나온 뒤에도 마음을 열어도 안전할까? 그 대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믿어라. 내가 앞으로 몇 분 안에 들려줄 이야기는 노년의 충만한 삶을 사는 것과 상상도 못한 감정적 함정에 빠지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마음의 여정에서 동행해 온 사람으로서 나는 말한다. 당신이 곧 듣게 될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 지혜는 눈물, 기쁨, 그리고 그렇다. 내게 가장 친밀한 이야기를 맡긴 이들의 고통 속에서 단련된 것이다. 당신이 과부이든 이혼했든 아니면 단순히 오랫동안 혼자였든 상관없다. 앞으로 몇 분이 당신의 인생의 이 아름다운 단계에서 관계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 감정적, 재정적 안녕이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반드시 계속 들어라.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 다른 이들도 이 정보로부터 보호받게 하고 내면의 등대를 구독해라.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 지혜로 항해하기 때문이다. 외로움이 시야를 흐리게 하는 만년의 신기루를 지나면서 60세가 넘으면 우리 안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 외로움은 30대나 40대와 같지 않다. 훨씬 강렬하고 집요해진다. 바로 거기에 첫 번째 큰 위험이 있다. 알고 있었는가? 60세 이상 사람들 중 3%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다고. 이 수치는 당신을 멈춰 서게 해야 한다. 외로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가 되면 우리는 지혜가 아닌 절망에서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과달라하라 출신의 64세 여성 마리아 엘레나는 최근 내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5년 동안 과부로 지낸 뒤 그녀는 은퇴자 모임에서 로베르토를 만났다. 교수님, 그녀는 눈물 속에서 말했다. 저는 로베르토가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단 6개월 만에 그녀는 집을 팔고 그와 함께 살기 위해 이사했다. 그리고 로베르토에게는 그녀를 유산의 위협으로만 여기는 5명의 성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만년의 신기루는 진정한 오아시스가 아닌 곳에서 오아시스를 보게 한다. 외로움의 사막을 수년간 걸은 후에는 어떤 그림자라도 보호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그림자가 보호해주는 것은 아니다. 어떤 그림자는 단지 진실로부터 우리를 가릴 뿐이다. 또 다른 요인은 시간이 우리를 재촉한다는 것이다. 60세가 되면 더 이상 세월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이 압박감은 원래 시간이 필요한 것들을 서두르게 만든다. 사람을 진정으로 알게 되는 것, 그의 동기와 상처, 행동 패턴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흐르는 듯 보일 때 우리는 종종 결정적인 단계를 뛰어넘는다. 보이지 않는 위험은 성인 자녀들이 적이 될 때 생긴다. 여기 거의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다. 성인 자녀들은 60세 이후 당신의 사랑의 행복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사랑 때문이 아니다. 종종 아주 현실적인 이해관계 때문이다. 기억하라.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2개의 심장뿐 아니라 2개의 가족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이다. 각각은 저마다의 기대, 두려움, 그리고 그렇다. 재정적 요구를 가지고 있다. 성인 자녀들은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를 3가지 측면에서 위협으로 본다. 그들의 유산, 주요 감정적 지지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가족 내의 안락한 위치. 이것은 이미 수많은 만년의 관계를 파괴한 폭발적인 삼각 갈등이다. 나는 보고타 출신의 67세 은퇴 사업가 돈 페르난도를 기억한다. 그는 3년 동안 과부로 지낸 후 62세의 매력적인 여성 에스페란사를 만났다. 그의 세 아들은 처음에는 지지하는 듯 보였지만 곧 은밀하고 파괴적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버지, 너무 이른 거 아니세요? 그녀가 당신 돈만 원하는 건 아니에요.
엄마라면 상처받을 거예요. 성인 자녀들의 감정적 조작은 가장 효과적이고 고통스러운 함정 중 하나다. 사랑과 보살핌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지만 종종 가족의 현 상태를 지키려는 것이다. 잊지 말라. 당신의 새로운 배우자의 자녀들도 당신을 위협으로 볼 수 있다. 만약 그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과부 호라비로서 그들의 정서적 중심이자 재정적 기반이었다면 당신의 등장은 그들을 특권적 위치에서 밀어낸다. 그리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과거의 함정도 있다.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다. 여전히 피 흘리는 마음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 이것은 많은 이들이 60세 이후 다시 사랑을 찾으려 할 때 무시하는 진실이다. 이 나이에는 모두 짐을 지고 있다. 상처를 남긴 이혼, 우리를 산산조각 낸 배우자의 죽음, 불신을 심어준 배신. 여기 위험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동행할 준비와 사랑할 준비를 혼동한다. 그러나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동행할 준비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즐길 수 있고 활동을 함께 나누며 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는 뜻이다. 사랑할 준비란 진정으로 마음을 열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의 상처를 새로운 사람에게 투사하지 않고. 솔직히 말하겠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전 배우자 이야기를 끊임없이 한다면 사랑이든 증오든 간에 새로운 사람의 행동을 늘 옛 배우자와 비교한다면 누군가의 추억을 배신하는 듯 느낀다면 당신은 새로운 관계를 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다. 당신은 단지 패턴을 반복할 준비가 된 것일 뿐이고 그것은 당신과 당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69세 멕시코시티 출신 호세 마누엘은 5해 동안 3번의 관계가 같은 이유로 깨진 뒤 절망 속에서 나를 찾아왔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저를 너무 통제적이라고 해요. 저는 신뢰하지 못하고 늘 비교해요. 진실은 호세 마누엘은 아내가 30년 결혼 끝에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 피운 이혼의 고통을 결코 치유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마음은 달력 날짜를 모른다. 마지막 관계가 끝난 지 2년, 3년, 5년이 지났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된 것은 아니다. 감정적 치유에는 그만의 시간이 있다. 그것을 억지로 앞당기면 더 큰 고통만 만든다. 경험의 착각. 왜 성숙이 보호해주지 못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60세 이후 사람들이 마주하는 가장 위험한 환상 중 하나와 마주한다. 나이가 속임수, 조작, 잘못된 선택에 면역이 된다는 믿음이다. 난 이제 경험이 충분해. 젊을 때처럼 속지 않아. 몇 번이나 이 말을 들었거나 스스로 말한 적이 있는가? 현실은 더 복잡하고 솔직히 말해 더 위험하다. 그렇다. 당신에겐 경험이 있다. 하지만 20대, 30대, 40대에는 없었던 취약성도 있다. 그리고 감정적 포식자들은 그것을 너무 잘 안다. 오랜 외로움은 판단력에 맹점을 만든다. 수년간 혼자 지낸 후 뇌는 관계를 평가하는 방식을 문자 그대로 바꾼다. 더 관대해지고 더 희망적이며 예전 같으면 즉시 알아챘을 경고, 신호를 무시할 준비가 되어버린다. 당신을 경악하게 할 수치가 있다. 지난 5년간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로맨스 사기 사건이 300% 증가했다. 이 사기꾼들은 아마추어가 아니다. 그들은 전문가이며 무엇을 언제 말해야 하는지, 사랑과 동행의 욕구를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 71세 리마 출신 카르멘 로사는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난 매력적인 호라비 미겔에게 전 재산을 잃었다. 선생님, 저는 5아이를 키우고 30년 동안 사업을 해왔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죠? 답은 간단하다. 그녀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인간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인간성으로 이런 약탈자들이 살아간다.
조용한 호르몬 혁명, 어떻게 신체적 변화가 우리의 결정을 좌우하는가. 거의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만년의 관계 위험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이다. 60세 이후 호르몬 변화는 단순히 몸만이 아니라 우리가 관계, 사랑, 친밀감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꾼다.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의 변화로 인해 욕망과 감정적 인식이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여성은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얻고 새로운 관계에 더 개방적이 된다. 다른 여성은 건조함, 신체적 통증, 관심 감소로 고통받으며 새로운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긴장을 겪을 수 있다.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의 점진적 감소로 자존감 문제, 발기장애,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고 활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충동을 경험한다. 이 내적 결핍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상처 입은 자존심에서 비롯된 낭만적 결정을 이끌 수 있다. 진짜 위험은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파트너와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현실적 기대와 좌절이 생겨나고 정직과 이해 속에서 꽃필 수도 있었던 관계가 파괴될 수 있다. 게다가 노년기에 흔히 처방되는 일부 약물은 욕망, 감정 반응력, 심지어 정신적 명료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얼마나 많은 중요한 낭만적 결정들이 약물이 우리의 판단력을 눈치채지 못하게 바꾸는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회는 우리에게 성액싱과 친밀함을 60 이후에는 우스꽝스럽거나 귀엽거나 혹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도록 가르쳐 왔다. 이러한 투명화는 많은 노인들에게 아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을 주며 그들을 정서적이거나 신체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몰아넣는다. 잃어버린 시간의 환상, 서두름이 최악의 적이 될 때 나는 시간을 잃을 여유가 없어. 이 문장을 나는 사랑을 찾는 60 이상의 사람들에게서 끊임없이 듣는다. 이해할 만하면서도 동시에 극도로 위험하다. 이해할 만한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대한 자각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판단을 흐리게 하는 인위적인 긴급함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이 시간적 압박은 본래 시간이 필요한 과정들을 사람들이 억지로 앞당기게 만든다. 누군가를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 진짜 신뢰를 쌓는 것, 실제의 궁합을 발전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 만약 잃어버린 시간을 두려워해 그것들을 강제로 추진한다면 우리는 결국 훨씬 더 많은 것을 잃는다. 내적 평온, 자원, 그리고 아마도 독이 된 관계 속에서의 인생의 몇 년. 이 긴급함은 또한 우리를 빠른 약속과 과장된 사랑의 고백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나는 첫날부터 널 사랑했어. 이런 감정을 느낀 적 없어. 우리 곧 결혼하자. 우리 나이에 기다려선 안 돼. 사실 경고음이 울려야 할 말들이다. 그러나 시간의 압박 속에서는 낭만적이고 매혹적으로 들린다. 생각해보라. 누군가가 일주일 만에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랑에 빠진다면 그가 똑같이 빠르게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을 보장은 어디 있는가? 진정한 사랑은 쌓여가는 것이지 단순히 선언되는 것이 아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출신의 68세 돌로레스는 라울과 불과 4달 만에 결혼했다. 우리는 시간을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는 나에게 그렇게 설명했다. 그러나 2년 후 복잡한 이혼의 한가운데에서 그녀는 고백했다. 딱 1년만 더 기다렸더라면 그는 기능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으며 나를 단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단으로 여겼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경제적 안전의 신기루, 돈이 문제를 끌어들이는 자석이 될 때,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민감하지만 결정적인 지점에 도달한다. 60 이상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점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을 로맨틱한 파트너로 위장한 재정적 약탈자들의 완벽한 표적으로 만든다. 자기 집을 소유하거나 안정된 연금을 받거나 저축과 자산이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매력적이 된다. 사랑을 훨씬 넘어서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전문적인 사기꾼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재정적으로 절망적인 사람들도 관계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 후기 관계 속 재정적 조작은 은밀하고 서서히 진행되며 치명적으로 효과적이다. 그것은 작은 긴급 대출로 시작하여 점점 여러분이 더 많이 지불하는 공동 지출로 이어지고 결국은 정서적 압박 속에서 내리게 되는 큰 재정적 결정으로 끝난다. 내 아들이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해. 나는 빚을 갚지 않으면 집을 잃어. 우리가 돈을 합치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이것은 두 가지 약점을 이용하는 고전적 전술이다. 여러분의 관대함과 공동의 미래에 대한 갈망. 하지만 내가 상담에서 반복해서 목격한 것을 말해주겠다. 가장 효과적인 재정적 조작은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 정서적 의존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새로운 파트너가 재정 문제를 도와주기 시작하며 청구서를 대신 내주고 투자를 정리해주며 점차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사례들을 보았다. 처음에는 숫자에 밝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실용적이고 안심이 된다. 그러나 한 걸음씩 그 사람이 통제권을 장악하게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계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 68세 마리아 델 카르멘은 교사연금과 평생 저축으로 안락하게 살고 있었다. 그녀는 댄스클럽에서 알베르토를 만났다. 교양 있는 남자, 전직 회계사였다. 당신의 재정을 최적화하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는 3개월 후 그렇게 제안했다. 6개월 후 알베르토는 그녀의 모든 자산을 재편성하고 저축을 자신의 이름 아래 더 수익성 있는 계좌로 옮겼으며 함께 더 나은 집을 사자며 그녀를 설득해 집을 팔게 했다. 결국 그녀가 의심을 품었을 때 알베르토는 30년 저축과 함께 사라지고 없었다. 위험은 외부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관계를 진지하게 보여주고 싶다는 열정으로 수십 년간 쌓아온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는 성급한 재정 결정을 내린다. 함께 살기 위해 부동산을 파는 것, 몇 달 만에 은행 계좌를 합치는 것, 너무 이른 유언장 변경, 대출 보증. 이런 결정들은 수십 년의 상호 신뢰가 필요하지 몇 달의 도취 속에서 할 일이 아니다. 여기서 내가 반드시 전해야 할 가혹한 진실이 있다. 60 이후에는 재정적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이상 없다. 30의 저축을 잃는다면 그것을 다시 쌓을 35년의 시간이 있다. 그러나 65의 저축을 잃는다면 회복할 시간은 단순히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후기 관계 속 모든 재정적 결정은 가슴뿐 아니라 현실이라는 차가운 계산기로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나는 자존심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들이 관대함을 사랑으로 필요를 열정으로 착각하여 정서적, 경제적으로 파멸하는 것을 보아왔다. 60 이후 관계 속 돈은 단순한 돈이 아니다. 그것은 안전, 존엄, 독립이며 안락한 노후와 결핍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다. 비교의 함정, 과거가 현재의 적이 될 때 내 아내는 절대 그러지 않았어. 내 전 남편은 그 점에서 완전히 달랐어. 예전엔 모든 게 달랐어. 익숙한가? 비교는 60 이후 관계에서 가장 효과적인 파괴자 중 하나다. 이 나이에는 우리 모두 긴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수십 년간의 관계와 몸에 밴 습관들. 바로 거기 문제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하며 관계가 스스로의 형태를 가지도록 두지 않는다. 비교는 양쪽 방향 모두에서 이루어지며 둘 다 파괴적이다. 이상화된 전 파트너와의 비교는 새로운 관계를 처음부터 실패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긍정적 비교도 위험하다. 넌 날 이해해. 내 전 배우자와는 달라.
이것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낳고 새로운 파트너에게 불가능한 이상을 강요한다. 게다가 과거의 관계를 미화하는 경향도 있다. 외로움 속 세월이 흐른 후 우리는 좋은 부분만 기억하고 갈등은 잊어버린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는 필연적으로 그에 비해 약해 보인다. 그러나 비교는 단지 이전 파트너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젊은 시절과도 관련된다. 40살 땐 더 낭만적이었지. 예전엔 더 에너지가 있었어. 내 몸은 다르게 반응했어. 이러한 자기 비교도 똑같이 파괴적이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의 파트너가 30년 전처럼 여전히 작동해야 한다는 충족 불가능한 기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카라카스 출신의 72세 로베르토는 45년간 결혼 생활을 하다 아내를 여의었다. 3년 후 그는 엘레나를 만났다. 훌륭한 여인이었고 2년 동안 그의 고인 아내와의 끊임없는 비교를 인내했다. 마침내 엘레나가 떠난 뒤 로베르토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교수님, 나는 엘레나가 그녀 자신이 아니라 내 아내의 유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또 다른 전환을 맞는다. 엘레나를 잃은 후 로베르토는 정반대로 치달았다. 그는 다시는 누구도 비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카르멘을 만났다. 그리고 그녀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일부러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하며 관계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카르멘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고 재정적으로 그를 조종했다. 로베르토는 여전히 신호를 보려 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부당한 비교로 해석했다. 이 진실은 이렇습니다. 비교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파괴적인 비교가 문제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보는 것은 정상적이고 심지어 건강한 일입니다. 위험해지는 순간은 이러한 비교가 굳어져서 새로운 사람이 이전 파트너의 모든 미덕은 가져야 하고, 그러나 그의 결점은 없어야 한다고 기대할 때입니다. 나는 60세가 넘은 부부들이 단지 새로운 파트너가 요리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거나 일상의 루틴이 다르다는 이유로 좋은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내 아내는 항상 이렇게 커피를 해줬어 라는 말이 다정함의 새로운 형태를 발견하는 초대가 아니라 다툼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 기준과의 비교입니다. 많은 6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역할이 더 명확히 정의되고 구애 과정이 더 예측 가능했던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오늘날 그들은 여성이 더 많은 주도권을 가지고 남성이 더 많은 감정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권력 관계가 더 균형 잡힌 세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마음을 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예전과의 비교에 집착합니다. 숨겨진 건강의 위험, 질병이 사랑을 짓누를 때 60세가 되면 건강은 관계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학적 문제를 솔직히 말하지 않고 그로 인해 위험한 상황과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60세 이상의 사람들 중 40%가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때 심각한 건강 문제를 거절당할까 두려워 숨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당뇨병, 고혈압, 심장 문제, 초기 치매. 이 모든 것은 관계의 역동성에 깊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버림받을까 두려워 이러한 상태를 숨깁니다. 문제는 아픈 것이 아닙니다. 그 나이의 정상입니다. 문제는 솔직하지 못함으로 인해 당사자의 삶뿐 아니라 파트너의 정서적, 재정적 안정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달 후에야 당신의 파트너가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저혈당 증상을 단순한 기분 변화라고 생각해왔다는 걸 깨닫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혹은 새로운 파트너의 매력적인 건망증이 사실은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분명한 것 너머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숨겨진 건강은 단지 신체적 질병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숨긴 파괴적인 사례들을 보았습니다. 만성 우울증, 불안장애, 조중사파. 그들은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 생각했거나 약물이 그것을 통제할 거라 믿었습니다. 여기에 약물 문제가 추가됩니다. 많은 노인들은 동시에 여러 약을 복용하며 그것은 성격, 정서적 반응성, 성적 욕구, 심지어 정신적 명료성까지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학적 상황을 모른 채 관계를 시작하는 것은 바다의 상태를 모른 채 배를 모는 것과 같습니다. 페르난도 71세의 남성은 시니어 요가 수업에서 루스 마리나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활기차고 에너지가 넘치며 언제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8달의 관계와 결혼 계획 끝에 루스 마리나는 심각한 조중 발작을 겪었고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페르난도는 그녀가 15년 전 양극성 장애로 진단받았고 6개월 전 약을 끊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치유되었다고 느꼈고 페르난도가 자신을 병자라고 생각하지 않길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상황은 루스 마리나가 경조증 시기에 강박적으로 돈을 쓰고 빚을 쌓아왔음을 알게 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단지 파트너가 병원에 있는 것을 감정적으로 견뎌야 했을 뿐 아니라 치료되지 않은 정신질환의 재정적 결과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타인의 건강 약점을 의도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신을 사랑스러운 간병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지원이 필요해지는 사람의 삶, 집, 자원에 접근하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나는 겉보기에 배려심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제한이 있는 사람들과 의도적으로 접촉하며 동정심이 아니라 통제와 재정적 이득을 얻으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경우들을 기록했습니다. 잔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일부 포식자는 특히 건강 문제를 가진 노인을 노립니다. 돌로레스 74세 여성은 심한 관절염으로 움직임이 제한되었습니다. 그녀는 아픈 고모를 동행한 라미로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라미로는 병자와 함께하는데 익숙한 동정적인 남성으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6달 후 그는 돌로레스와 함께 살며 그녀를 더 잘 돌보기 위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약, 진료 예약, 그리고 점차 그녀의 재정까지 장악했습니다. 결국 돌로레스의 자녀들이 개입했을 때 라미로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과다 복용시켜 혼란스럽고 의존적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 기대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 문제, 발기부전, 윤활 부족,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욕망 감소를 부끄러움이나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까 두려워 숨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폐는 종종 깊은 오해, 거절당한 듯한 감정, 양측 모두의 자존감 손상을 초래합니다. 디지털 혁명, 현대 기술이 새로운 위험을 만드는 방식. 데이팅 앱, 소셜 네트워크,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60세 이상 사람들이 사랑을 찾는 방식을 혁신시켰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준비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우선 잘못된 자기 표현에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얼굴을 맞대는 것보다 거짓말하기 훨씬 쉽습니다. 10년 전 사진, 꾸며낸 이야기, 심지어 완전히 위조된 신원. 디지털 세계에서는 모두 가능합니다. 누군가를 직접 만나야 했던 시대에 자란 사람들은 온라인에서 속임수가 얼마나 쉬운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디지털 친밀감의 인위적인 속도입니다. 몇 시간 동안 글을 주고받으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친밀감을 줍니다. 밤새 채팅은 깊은 관계의 느낌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2명의 낯선 사람이 디지털 환상을 주고받는 것일 뿐입니다. 사기꾼들은 특히 노인을 위해 디지털 유혹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그들은 어떤 말을 사용하고 어떤 사진을 보내며 어떻게 감정적 역학을 구축해야 피해자가 몇 주 만에 호기심에서 깊은 사랑에 빠지도록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메데인 출신의 66세 여성 테레사는
데이비드라는 해외에서 일하는 과부된 엔지니어와 4개월간 강렬한 디지털 관계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의료비와 여행 경비로 $1,000 이상을 그에게 보냈고, 나중에 데이비드가 사실은 다른 대륙의 사기 네트워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의 이야기는 더 깊고 불안한 것을 보여줍니다. 외로움이 어떻게 지적이고 교양 있는 사람조차 비판적 판단력을 완전히 꺼버리게 만드는지를. 테레사는 교장이었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거짓을 꿰뚫어 보는데 익숙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사망 후의 고립 속에서 그녀는 데이비드와의 감정적 연결에 매달렸고 명백한 경고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결코 영상통화를 하지 못했습니다. 연결 문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항상 즉시 돈이 필요한 비상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사진은 잡지에서 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테레사는 이 관계에 감정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투자했기에 새로운 핑계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마약 같았어요. 그녀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오는 메시지 하나하나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디지털 사기의 가장 교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들은 돈만 훔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에 대한 믿음도 훔칩니다. 사기 후 테레사는 깊은 불신을 가지게 되어 주변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여러 진짜 기회를 거절했습니다. 감정적 피해는 종종 재정적 피해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은 덜 명백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소셜 네트워크는 사기꾼들이 첫 접촉 전부터 잠재적 피해자를 철저히 염탐할 수 있게 합니다. 그들은 어디에 사는지, 어떤 관심사가 있는지, 미망인인지, 이혼자인지, 자녀가 있는지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진을 통해 경제적 상황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페드로 69살, 그는 정기적으로 여행 사진, 잘 관리된 집, 새 차를 올렸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부유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는 사기꾼들에게 완벽한 프로필을 그려준 셈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페이스북으로 그에게 연락했을 때 그녀는 이미 그의 관심을 어떻게 끌 수 있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여행에 대한 열정을 공유했고 같은 장소들을 방문했으며 그의 차를 사진에서 알아보았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디지털 의존입니다. 나는 노인들이 특정한 온라인 인물뿐만 아니라 데이팅 앱을 통한 지속적인 확인에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 소리는 일상에서 유일한 흥분의 원천이 되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점점 더 큰 위험을 감수하도록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기술은 이전 세대가 가졌던 많은 자연스러운 보호 장벽을 제거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알게 된다는 것이 공통의 지인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맥락에서 그 사람을 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첫 만남 후 불과 5분 만에 친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보호 기제가 없이. 마지막으로 디지털 프라이버시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이 플랫폼들을 사용할 때 자신이 어떤 정보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실시간 위치, 하루 일과의 세부 사항, 집 사진 등을 보안상의 함의를 고려하지 않고 공유합니다. 디지털 혁명은 사랑에 대한 접근을 민주화했지만 동시에 취약성에 대한 접근도 민주화했습니다.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이것은 단지 감정적인 강인함뿐만 아니라 종종 배운 적 없는 디지털 교육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구원자 증후군, 사랑이 구원으로 혼동될 때. 내가 60세 이후의 관계에서 보는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가 바로 내가 구원자 증후군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세월만이 아니라 자원, 안정성, 일정한 삶의 지혜를 쌓아왔습니다. 경제적, 감정적 혹은
가족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돕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파트너를 지원하기로 한 결정과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를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미덕의 탈을 쓴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구원자 증후군은 여러 심리적 요인에서 비롯됩니다. 60세가 넘은 많은 사람들은 자녀, 배우자, 부모, 고용주 등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삶을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위해 살 시간이 오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패턴이 너무 깊이 뿌리박혀 있어 관계를 맺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 불쌍한 사람은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 그를 진정으로 이해해줄 누군가가 필요해. 내 도움이 있으면 그는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은 경고 신호가 되어야지 더 가까워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대개 전혀 변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능장애를 편하게 유지해줄 누군가를 찾고, 구원자들은 무의식적으로 파괴적인 행동의 조력자가 됩니다. 게다가 구원에 기반한 관계는 근본적으로 불균형적입니다. 한 사람은 끊임없이 주고 다른 한 사람은 받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구원자를 정서적으로 지치게 하고 구원받는 이를 미성숙 속에 가두는 기능, 장애적 공의존입니다. 중요한 교훈 하나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의 사랑은 결코 덜 소중하지 않지만 다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주의, 인내,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마음만 따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성, 경험, 주의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동정이 끝나고 착취가 시작되는 지점, 향수가 끝나고 비교가 시작되는 지점, 희망이 끝나고 환상이 시작되는 지점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인생 단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 평화, 존엄, 안전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게 됩니다. 나이든 사랑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직, 자유, 균형 위에 기반할 때만 가능합니다. 내 마지막 조언은 간단합니다. 서두르지 말고 경계를 낮추지 말며 당신의 가치는 세월이 흐른다고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은 경험, 지혜, 이야기들의 보물이며 당신에게 합당한 파트너를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구원해야 하는 누군가나 당신을 자신의 문제의 해결책으로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과 환상, 관심과 조작, 공동체와 의존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때서야 늦게 오는 사랑이 더 약하거나 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상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열린 눈과 건강한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한다면